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료정보학 석사 과정을 진행 중인 최대현입니다. 이번 중간 발표에서는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에 게재된 General Purpose Foundation Models for Increased Autonomy in Robot Assist Surgery 라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형 언어 모델과 영상 기반 모델이 결합되면서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인 피지컬 AI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 도메인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탐구를 위해 본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커넥티드 페이퍼 그래프를 보시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로봇과 3D 시뮬레이션, 의료 수술의 세 영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 세 분야를 통합하는 핵심 주제인 자율 수술 로봇을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의 컨텐츠는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수술 로봇의 역사와 문제 정의를 통해 연구 목적을 얘기하겠습니다. 방법론에서는 최근 크게 발전 중인 로봇 트랜스포머 기반의 수술 로봇 시스템인 얼티라스 학습 프레임워크를 소개합니다. 또한 수술 중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이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 회피 방법론을 제안하고 자동화된 수술 로봇에 대한 레이팅 시스템을 통해 해당 방법론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자가 제안한 방법론의 결론과 자동 수술 로봇의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적 배경입니다. 수술 로봇의 시작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곽익산 의료진팀이 산업용 로봇인 퓨마 560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CT 유도 내생검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로봇 수술의 시작이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최근에는 자율 수술, 오토노머스 라스라는 연구 분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언스 로보틱스에서는 돼지를 대상으로 자율 장문합 및 바늘 삽입을 성공시킨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통해 로봇이 사람보다 더 일정하고 정밀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자율형 수술 시스템이 이미 실험적으로 검증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현재 와서는 로봇 수술이 임상 현장에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특히 전립선 절제술의 85% 이상이 로봇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자마전월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수술 중 로봇 수술 비율은 2012년 1.8%에서 2018년 15%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계속해서 임상적으로 로봇 수술을 사용하고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나 안전 리스크 때문에 로봇 수술이 쉽게 확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로봇 공학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시뮬레이션 현실 격차, 즉 심 투 리얼 갭입니다. 로봇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히 동작하지만 실제로는 연조직이나 복잡한 인상 환경을 가진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로봇공학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과 물리 기반 모델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봇공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 접근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측에서 보시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로봇 트랜스포머는 학습하지 않는 로봇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일반화를 검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웹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와 시연 데이터를 학습하여 보지 않은 과업에서도 일반화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로봇은 전력 제약이 적고 매일 쌓이는 고품질 수술 데이터 덕분에 이러한 얼티 모델의 아키텍처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율수술 시스템에는 네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 복잡성, 두 번째 위험 행동에 대한 대비 부족, 세 번째 수술 품질의 정량 평가 부재, 네 번째 병원 간 의료 데이터에 대한 통합의 부재입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얼티라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은 로봇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자율 수술 시스템 얼티라스입니다. 멀티모달, 멀티태스크 환경에서 비전, 언어, 행동 모델을 통합해 수술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소개하기에 앞서 저자는 세 가지의 핵심 파트를 주장합니다. 첫째, 얼티라스 학습 파이프라인으로 로봇이 다양한 수술 데이터를 학습해 일반화 능력을 갖추는 단계를 소개하고, 둘째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동 그리고 임상이가 수동 전환을 결정하는 안전 메커니즘인 리스크 어보이던스 메소드, 세 번째로는 수술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인 비욘드 이미테이션 퀄리티 세이프티를 주장합니다. 먼저 학습 파이프라인입니다. 로봇의 학습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학습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최적의 행동을 찾는 학습 방식입니다. 이는 로봇이 여러 환경에서 리워드를 손실함수로 해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테이션 러닝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러닝은 전문가의 시연을 모방해 빠르게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실제 외과 전문의의 모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학습을 통해 최대한 전문가와 비슷한 동작을 하도록 설계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 일반화와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강학습은 일반화가 뛰어나지만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모방학습은 빠른 학습이 장점이지만 새로운 환경에는 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방법의 장단점을 결합해 수술 중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건한 학습 구조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두 가지 학습 방식을 차용해 얼티라스라고 하는 저자가 주장하는 모델 방식은 비전 언어 행동 구조의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합니다. 입력은 수술 영상과 언어 지시문이며, 이들은 각각 비전 임베딩과 랭귀지 임베딩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이 두 정보를 통합해 로봇의 엔드 이펙터를 이제 회전과 그리고 이동시키는 행동 토큰을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는 이제 사전 학습된 토크나이저를 통해 워드 임베딩으로, 영상은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통해 이미지 토큰으로 변환됩니다. 이후 트랜스포머 엔코더에서 두 임베딩을 통합해 수술 맥락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계됩니다. 즉, 로봇이 언어와 시각 정보를 함께 이해해 로봇의 동작을 제어하는 그러한 모델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스크 어보이던스 방법론입니다. 자율 수술 로봇의 핵심은 언제 스스로 멈춰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로봇이 확신이 없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시 의사에게 제어권을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두 가지의 보수적 학습 기법을 결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컨서베이티브 큐 러닝입니다. CQL의 핵심은 이제 위험해 보이는 행동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수술 로봇이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수술 비디오와 같은 데이터를 학습할 때 해보지 않은 행동을 과대평가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자주 나온 행동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혹은 그리고 이제 데이터, 학습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즉 드문 행동에 대해서는 점수를 과감하게 낮추어서 항상 안전하게 로봇이 동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학습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Conformer Prediction입니다. 수술 현장에서는 단일 점 예측만으로는, 즉 로봇의 단일 액션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수치적으로 이런 의료진에게 보여줄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제 CQL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보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 분위수를 잡고 매 상황마다 가능한 결과의 집합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컨서베이티브 큐 러닝과 컨퍼머 프리딕션을 통해 로봇의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피규어를 보시면 첫 번째로 사용되는 CQL은 학습 단계 시에 위험한 행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모델이 직접 위험한 행동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실제 예측 시에는 이제 Conformer Prediction을 통해 현재 행동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수치로 알려주게 되어 의사결정을 정량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로봇이 수행 가능한 범위가 좁을 때는 자동으로 실행하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즉시 외과 의사에게 전환 신호를 보내 항상 안전이 우선되는 수술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론으로는 수술 동작의 정량적 평가 시스템, 즉 레이팅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수술 로봇은 단순히 모방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세밀한 품질이나 숙련도 평가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각 절차별 수행 품질을 이제 모델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는 이제 저자가 로봇이 수술 중 비효율적이거나 위험한 동작을 피하고 휴먼 피드백을 반영해 더 안전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레퍼런스 페이퍼에서는 이제 레이팅 시스템, 여기서 보이시는 이런 왼쪽에 있는 표는 이제 다양한 수술 숙련도 평가 지표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인데요. 특히 이제 키네마틱 데이터나 이제 수술 영상 데이터를 이제 CNN이나 LSTM 모델 같은 것으로 학습을 하면 숙련자와 초보자의 동작 차이를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ML 기반 기술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제 로봇 시스템의 성능도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또한 이제 단순한 기술 모방을 넘어 이제 비전, 언어, 행동을 모두 이해하는 로봇 학습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술 영상과 자막을 함께 입력으로 받아 이제 비전, 언어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행동 데이터를 같이 결합해서 실제 수술 동작을 예측하도록 전이 학습을 수행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봇은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맥락과 의도를 이해한 수준 높은 예측이 가능해진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정량적인 실험 결과나 수치적 성과를 제시하기보다는 이제 자율수술 로봇의 실현을 위한 개념적이고 기술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리절트 섹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자율수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저자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수술 로봇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점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계산 자원과 지원의 문제인데, 특히 이제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로봇 트랜스포머 모델은 추론 비용이 크고 실시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 과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얼티라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고 해도 현재 규제 체계가 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과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이제 저자는 이제 수술 로봇 플랫폼의 표준화를 통해 일반화된 수술 로봇 시스템이 발전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의료 자동 로봇 수술, 즉 그 RT-LAS가 어떻게 의료 도메인에 접목을 할지에 대한 저만의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해당 논문에서 가장 purpose, 그러니까 목적 부분에 나왔던 부분에서 멀티모달과 멀티태스크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로봇과학과 의료 수술 도메인이 결합된 이 자동 로봇 수술 시스템이 다양한 데이터와 그리고 다양한 태스크에 맞춰져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환자의 EMR이나 바이오 시그널,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영상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영상 정보를 활용하는 등 이제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접목해 환자의 자동 로봇 정밀 시스템을 구현해 보는 것이 저희한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General Purpose Foundation Models for Increased Autonomy in Robot Assist Surgery 라는 논문을 발표한 서울대학교 의료정보학 석사과정의 최대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